이번 시간에는요, 시퀀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는요, 자동 번호 발생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자동 번호 발생하는 시퀀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요, 시퀀스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시퀀스의 생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시퀀스 관련 데이터 딕셔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커런트 발과 이제 넥스트 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볼 겁니다. 그럼 시퀀스를 실무에 적용을 해보는 샘플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시퀀스의 제거와 수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의 개념 이해와 시퀀스의 생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에서는요, 행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 키는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일한 값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키가 유일한 값을 갖도록 사용자가 직접 값을 생성해내려면 부담이 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데이터가 1000건, 10,000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내가 들어가는 값이 그 해당해서 유일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또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실렉트를 해본다든가.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늘 적에 SQL문을 늘 적에 이제 이거를 어떤 값을 내야 되는가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시퀀스는 테이블 내에 유일한 숫자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자동 번호 발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기본 키로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시퀀스 만드는 기본 형식입니다. 기본 구문은요. 네, create sequence 하고요. 시퀀스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start with에서 시작값, 번호의 시작값, increment에서 번호의 증가치를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옵션 사항들입니다. 나머지 옵션 사항들로 또 값을 줄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tart with는 시퀀스 번호의 시작값을 지정할 때 만약에 1이라고 주시면 이제 1부터 네, 시퀀스가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하고요. 인크리먼트 바이를 갖다가 여러분들 1이라고 주시게 되면 1씩 증가합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10이라고 주시면 10씩 증가합니다. 10, 20, 30 등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10씩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증가치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네, 옵션 사항들인데요. 맥스발과 이제 네, 노맥스 밸류라는 게 있는데요. 맥스 밸류는 시퀀스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을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만일 이제 no max value라고 지정하게 되면 자, ascending 순서일 경우에는 10의 27승, 그 다음에 descending일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로 이제 설정이 되게 돼요. 자, min value와 이제 no min valu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min value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퀀스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네. 만약 이제 no min value라고 하게 되면 ascending 순서일 경우에는 1이고 descending엔 10의 26승으로 이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사이클과 노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제 시퀀스가 이제 어떤 네, 내가 이제 맥스 밸류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뭐 디폴트 맥스 밸류 값으로 네, 맥스 밸류 값으로 이제 지정한 한계치에 도달하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순환할 것이냐? 예. 근데 아니면 이제 노 사이클은 이제 뭡니까? 증가가 완료되면 이제 더 이상 값을 못 넣도록 이제 에러를 발생시키도록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이 프라이머리 기준된 경우에 이제 기존의 값이 이제 처음에 있던 값이 지워졌으면 괜찮지만 이 사이클 순환하는 경우에 순환해서 값이 1부터 들어가는 경우에 또 중복되면 이 부분도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네, 이건 이제 고려해서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캐시와 노캐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캐시는 메모리상의 시퀀스 값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기본 값은 20으로 되어 있고요.
노캐시는 이제 메모리상에서 이제 시퀀스를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옵션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퀀스 테이블을, 만드는 거,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create sequence depth underbar depth no underbar sequence라는, 자, 시퀀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increment by 10. 네. 자, 10씩 증가하는 거고요. start with 10. 그래서 10부터 시작해서 10씩 증가하는 시퀀스를 하나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create sequence depth underbar depth no underbar 이제 seq라는 이제 그 시퀀스를 만들겠다. increment by 10씩 증가하고요. 처음에 시작값은 10으로부터 해서 10씩 증가하는 시퀀스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해주게 되면, 시퀀스가 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요 만들어진 시퀀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로 고침 한번 해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시퀀스가 만들어진 내용이 나오죠. 이제 시퀀스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크리먼트 증가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가 이제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자, 그러면요, 시퀀스 관련 이제 데이터 딕셔너리가 되겠는데요. 사용자가 작성한 이제 객체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딕셔너리 이름들인데요. 테이블에 관한 데이터 딕셔너리는 바로 유저 언더바 테이블스이고요. 뷰에 대한 객체를 저장하는 데이터는 유저 언더바 뷰스였었죠.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봤었습니다. 이전에,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시퀀스에 대한 그 자료사전의 이름은 유저 언더바 시퀀스라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시퀀스 객체에 대한 정보는 바로 이제 유저 언더바 시퀀스 쪽에 시퀀스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기 위해서 describe에서 user underbar sequences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제 시퀀스에 대한 그 이름과 그 다음에 min value, max value 이런 것들 이제 옵션 값들 있죠. 그런 것에 관련된 이제 테이블 정보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현재 계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시퀀스 정보를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select 해라. 이제 시퀀스 네임과 min value, max value, 뭐 인크립 증가치, 뭐 사이클 플래그 여부 등을 자, user underbar sequence라는 딕셔너리 테이블에서 검색해 오세요.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이 사전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select에서 sequence name, min value, max value에서 쫙 유저 시퀀스 테이블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든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저희들은 여기 지금 디벨로퍼 툴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시퀀스 항목에서 바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SQL 플러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검색어를 하시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벨로퍼 툴로 이제 바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죠? 디벨로퍼 툴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시퀀스가 이제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 개 만들게 되면 여기도 이제 여러 개의 항목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시퀀스 테이블로 보게 되면 최소 값은 1이고, 여기 이제 최대 값은 여기까지 27승까지고요. 증가치는 10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 저희는 이 디벨로퍼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SQL 플러스에서 직접 날려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발과 넥스트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의 현재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커발을 사용하고요. 다음에 다음 값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는 넥스트발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발은요, 현재 값을 반환해주고요. 넥스트발은 현재 시퀀스의 다음 값을 반환해주는 게 바로 넥스트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발에 이제 새로운 값이 할당되기 위해서는요, 넥스트발로 새로운 값을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넥스트발로 이제 새로운 값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커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넥스트발이나 이제 커발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넥스트발이나 커발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셀렉트문이죠. 서브커링의 셀렉트문, 그 다음에 인설트문의 셀렉트절, 인설트문에 이제 밸류절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문에서 셋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뷰의 셀렉트절이라든가 디스팅거 키워드가 있는 셀렉트문, 그룹 바이, 해빙, 오더 바이 절이 있는 셀렉트문, 셀렉트, 델리트, 업데이트문의 서브쿼리,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 얼터 테이블의 명령의 디폴트 값.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 사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elect depth 언더바 depth 언더바 sequence 테이블 우리가 만들었죠? 예, 우리가 이제 시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next bar from dual부터 새로운 값을 이제 생성을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의 현재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커버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네. select 하겠습니다. depth 언더바 depth 자 언더바 depth 언더바 seek 점 뭐죠? next val from dual 하겠습니다. dual.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해주고요. 실행하니까 하나가 이제 만들어졌죠. 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커발해서 현재 시퀀스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발 자, 이렇게 이제 시퀀스 값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련 값을 생성하고요. 현재 값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시퀀스는 이제 거의 거의 190%, 99.9%, 거의 대부분이 인설트 연산과 같이 사용을 하고요. 칼럼 값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되지요. 네, 사원 테이블을 생성하면서 이제 사원 번호를 이제 기본 키로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하였는데요. 이제 기본 키는 반드시 이제 유일한 값이 되죠. 사용자가 새로운 사원을 추가할 때마다 유일한 사원 번호를 인설트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이때 사원 번호를 자동 생성하는 이 시퀀스 객체를 사용해서 사원 번호가 자동 생성하도록 이제 적용을 하시면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겠죠. 시퀀스를 테이블에 이제 기본 키로 이제 접목하는 부분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번호를 생성하는 시퀀스 객체를 생성해서 이를 기본 키인 사원 번호에 사용하여 사용자가 새로운 사원을 추가할 때마다 유일한 사원 번호를 인설트하는 번거로움을 이제 줄이게 되는데요. 자, 시작 값이 1이고 1씩 증가하고 최대 값이 이 정도인 10만이죠. 10만인 시퀀스를 한번 먼저 객체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create sequence emp 언더바 seek 하겠습니다. 자, start 그죠? start with 자, 1부터 시작해서 increment by 그죠? increment by 1씩 증가해라. 자, maxvel 최대값 최대 어디까지 증가한다고요? 네, 10만까지.
자, 10만까지 증가, 100만이군요. 자, 100만까지 증가하는. 자, 요런 시퀀스를 하나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실행해서 이제 시퀀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퀀스 사전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디벨로퍼니까 바로 시퀀스 탭에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EMP 시퀀스라는 게 만들어졌죠? 네,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시퀀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기존의 테이블 EMP01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그 사원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하나 지정을 해서 우리 시퀀스 객체를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먼저 드랍 테이블을 해서요, 기존에 있던 테이블을 이전에 실습할 때 만들었던 테이블이 있죠, EMP01요. 자, 그 테이블을 날리고 이제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EMP01 다음에 EMPNO 넘버 타입으로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로 EMPNO라는 테이블을 만들고요. 이 네임은 bat 캐릭터 타입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일은 date 타입으로 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드롭 타입을해서 이 부분을 날려주시고, 다음에 이제 create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insert emp01 테이블 쪽에다가 이제 값을 넣는데요. 이 부분이죠. empNO라는 부분이죠. empNO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다가 인테저 타입의 값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직접 자, 이 부분에다가 인테저 타입의 값을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emp 언더바 시퀀스라는 시퀀스 객체의 next bar를 이용해서 값을 이제 insert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시퀀스에 이제 값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next bar 호출하면 그 다음에는 insert 할 때 2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프라이머리 키 쪽에는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특정 숫자를 써주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제 시퀀스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insert 해라라는 거죠. insert into 어디다가 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emp01이라는 테이블에 추가를 하세요 라는 거죠. 자, values. 자, 어떻게 되는 거죠? emp 언더바 sequence라는 시퀀스를 이용해서 next val 해서 값을 추가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은 줄리아다. 다음에 sState 현재 날짜를 추가를 해라 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해보면요. 추가를 하면 이제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select해서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select해서 emp1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확인 결과를 보면 자, empNO 2 들어갔고 줄리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다 또 next 한번, insert를 또 해볼까요? 자, 또 추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select 결과를 볼까요? 네, 그러면 2에서 3으로 이렇게 증가되죠? 네, 자동으로 증가됩니다. 계속 한번 하나 더 해보면, 추가를 해보면, 4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퀀스를 우리가 하나 만들었었죠? 시퀀스를 만들게 되면, 만들어진 그 증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증가되면서 값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에 emp-NO가 중복될 일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 큐에 접목한 이제 시퀀스 테이블을 한번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뷰를 생성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크리에이트 뷰에서 여러분들이 그 emp30이란 뷰 테이블을 만들고요. 이건 저희가 저번에 했었었죠. 셀렉트해서 depth-NO가 30인 뷰 테이블 하나 만드는 거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추가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select from에서 emp01 하면 이제 1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근데 아까 우리가 저희가 했을 때 2가 된 거는요, 아까 저희가 이제 뭐였었죠? 저희가 아까 했었던 select 해가지고 듀얼로 해서 했던 값이 있죠? 그건 한번 실행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퀀스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부서 번호를 생성하는 시퀀스 객체를 사용하여 시퀀스 객체를 이용하여 부서 번호를 자동 생성하기 위해서 네. 자, 이런 이제 테이블을 이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depth example인 거 역시 마찬가지로 depth에는 number 타입이고요. primary 키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 dname ROC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자, 시퀀스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로우를 추가한 이후에 여러분들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시퀀스 객체에 아까 이제 10씩 증가하는 거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씩 증가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시퀀스를 추가를 해서, 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도록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SQL문을 작성해 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시퀀스문을 날려주시고, 이제 새로 시퀀스를 작성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를 수정하는 방법이죠. 기존에 있던 시퀀스 수정하는 거는 alter라는 걸 주시면 됩니다. alter 시퀀스에서 기존에 있던 시퀀스 네임을 줘서 여기다가 값을 주시면 기존에 있는 그 시퀀스가 디폴트 증가치와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롭해서 기존의 것 날리시고요.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시퀀스를 하나 만드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맥스 밸류 3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얼터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셔서, 증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실습을 해보시고요. 넥스트 바를 통해서 여러분들 할 때마다 10씩 증가하는 거. 그죠?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sequence에서 시퀀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초기값, 증가치, 그 다음에 최대치, 그죠? 최소치, 그 다음에 사이클 여부, 메모리 캐시 여부 등등을 여러분들이 옵션을 주시고요. 이거는 필수값이니까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 위드에서 초기값 설정해 주시고요. 인크리먼트에서 증가치를 설정해서 시퀀스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퀀스 만들어진 시퀀스 네임 점 넥스트 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테이블 쪽에 값을 인서트 하시면 자동 증가되는 값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